자, 임차인 A는 2015년경에 임대인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점포를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해서 임차한 후에 계약기간을 2018년 2월경으로 연장하고 차임을 또 월 141만 7천으로 정액했습니다. 자, 임차인 A는 2018년 1월경에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 B에게 C라는 사람을 신규 임차인으로 소개해줬지만 이 임대인 B는 C에게 보증금을 2천만 원 정액해서 5천만 원, 그리고 월세도 70만 원 정액해서 200만 원을 요구하니까 B와 C 사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임대인 B는 2018년 4월경에 B라는 사람과 사이에 보증금 3천, 월 150만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권리금 방해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권리금 받을 수 있는 다른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서 계약 체결이 무산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어느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야 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인 그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 요구에 해당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를 종합해서 한번 개략적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이나 인근 부동산의 차임 시세나 보증금 시세, 특히 법원에서 임대료 감정을 했을 때는 그 임대료 시세 감정한 결과에 비춰서 통상적으로 한 30% 전후의 그런 높은 경우에는 현저히 고액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임대차 기간 동안 보증금 및 차임에 거의 또 변동이 없었던 점, 그리고 또 임차 기간 동안에 부동산 시세가 일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조세나 공과금 같은 이 부담도 늘어난 경우,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정도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에 해당된다는 그런 판례보다 그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권리금 회수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아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A는 2015년경에 임대인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점포를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해서 임차한 후에 계약기간을 2018년 2월경으로 연장하고 차임을 또 월 141만 7천으로 정액했습니다. 자, 임차인 A는 2018년 1월경에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 B에게 C라는 사람을 신규 임차인으로 소개해줬지만 이 임대인 B는 C에게 보증금을 2천만 원 정액해서 5천만 원, 그리고 월세도 70만 원 정액해서 200만 원을 요구하니까 B와 C 사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임대인 B는 2018년 4월경에 B라는 사람과 사이에 보증금 3천, 월 150만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권리금 방해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반 증거에 의하면 임대인 B가 신규 임차인 C에게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을 제한했던 사실, 그리고 당시 인근 점포의 일부가 대략 보증금 1,500에서 2천만 원, 차임이 월 45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임대되었던 사실, 그리고 신규 임차인 C도 임대인 B가 높은 임대료 등을 요구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서 주변 점포 임대 조건에 비해서 고액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인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3년 동안 차임만 한 차례 11만 7천 원을 정액한 것이 다고, 특히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보증금 및 차임의 정액이 상가 임대차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상가 임대차법상 보통 5% 이내죠. 그리고 지난 3년간 보증금 및 차임에 거의 변동이 없었던 점, 또 위 기간 동안에 점포의 시세도 일부 상승했고 그에 따른 조세 공과금 등 부담도 많이 늘어났다 하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임대인 B가 제안한 그 임대 조건이 현저히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는 이유로 임차인 A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울중앙지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A는 2006년 1월 14일 임대인 B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에 있는 2층 건물에 관해서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30만 원, 임대기간 2006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게 조건 없이 갱신되어 오다가 거의 11년이 지난 2017년 1월경에 임대인 B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신규 임차인을 데리는 C를 데리고 와서 그 사이에 권리금 4천만 원 지급받기로 하는 그런 이제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이제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제 임대인 B는 신규 임차인 C에게 이제 보증금을 2천만 원 정액에서 5천만 원, 그리고 월차임도 120만 원 정액에서 250만 원으로 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겠다, 그렇게 이제 고지하니까 신규 임차인 C는 그런 조건이면 나 임대차 계약 체결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자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하고 감정가액 중 낮은 금액인 2,827만 5천 원,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재반 사실 인정과 증거, 법원의 감정인의 임대료 시세 감정 촉탁 결과에다가 또 임대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월차임 및 임대차 보증금 정액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임대인 B가 정액을 요구한 월차임 250만 원은 감정 결과에서 인정된 적정 월차임 227만 8천 원보다 약 9.7% 정도 높은 점, 종합하면 임대인 B가 신규 임차인을 되려는 사람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했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한 것으로 인정한 인천지방법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B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고시원을 인수했는데 그 고시원은 종전 소유자가 임차인 A에게 보증금 합계 4천만 원, 월차임 합계 3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 B는 내용적인 우편을 통해서 임차인 A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고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월차임을 350만 원으로 각각 정액에 줄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자, 이에 임차인 A는 신규 임차인 C와 사이에 고시원을 권리금 6천만 원에 양도하는 양도양수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그 뒤에 임대인 B와 신규 임차인 C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이 무산되자 임차인 A는 임대인 B가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서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에 따라 원래 받기로 했던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 고시원의 적정한 보증금과 월차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감정서상 보증금이 없을 경우 월차임은 335만 원, 또 차임 없는 경우의 보증금은 4억 5,200만 원 상당인 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월차임 및 임대인 B가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보증금과 월차임의 조건을 위 감정서에서 적용한 보증금 환산 전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료 없는 경우의 보증금은 4억 4,500만 원이고 임대인 B가 제시한 조건은 임료 없는 경우의 보증금이 5억 6,200만 원 상당인 점, 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월차임 조건이 그 감정서에 의한 적정한 보증금 월차임과 거의 차이가 없는 데 반해서
임대인 B가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새로운 조건은 적정 보증금을 약 24.3%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 2에 정한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볼 때 적정한 차임 정감 청구로 볼 수 없고,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인 B는 임차인 A가 신규 임차인을 데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하는 이유로 권리금 감정 금액인 2,2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인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 요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기준은 해당 부동산이나 바로 인근 부동산의 차임이나 보증금 시세, 특히 법원에서 임대료 시세 감정한 결과에 비춰서 그 감정한 시세보다 한 30% 정도 높은 경우라 할 것인데, 실제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또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또 소송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성산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